약국에서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 오셔서요, 조금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약사님, 요즘 애가 자꾸 영양제를 사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가바 영양제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SNS나 인터넷에서 뇌 영양제, 수면 영양제, 공부 집중 영양제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요, 이 10대 자녀가 이거 먹으면 공부도 잘 되고 잠도 잘 잘 수 있다더라 하면서 꼭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성분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약사님, 가바라는 성분이 진짜 괜찮은 건가요? 약국에서는 이런 영양제 안 파나요? 그리고 약국에서 믿고 살 수 있는 수면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요즘 영양제 시장에서는 어떤 성분이 갑자기 유명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TV나 인터넷에서 유명한 영양제가 약국에서는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약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수면 영양제를 선택하는지 16년차 약사의 관점에서 진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영양제를 추천할 때는요, 사실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TV나 SNS에서 유명한지보다 조금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되죠. 보통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오래 연구된 성분인가입니다. 영양제 시장을 보면요, 어떤 성분이 갑자기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TV나 SNS에서 많이 소개되면서 짧은 시간에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성분들이 있죠. 하지만 유명해졌다는 것과 충분히 연구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비타민과 같은 성분들은요, 수십 년 동안 연구가 축적된 성분들입니다. 논문도 많고요, 인체 연구도 많고 안전성 데이터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이런 오랫동안 연구된 성분들을 기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사람에게 실제로 효과가 확인됐는가입니다. 영양제 연구는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세포 연구, 그 다음에는 동물 연구, 그리고 마지막이 인체 연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체 연구이죠.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성분들은 동물 연구는 있지만 인체 연구가 아직 많지 않거나 이 연구의 규모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보통 인체 연구가 충분히 쌓인 성분들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기준은 안전성입니다. 영양제는 한두 번 먹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장기 복용의 안전성, 약물과의 상호작용, 부작용 데이터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건 역시 오랫동안 사용된 성분일수록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약국에 가보시면 비슷한 성분들이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D, 코엔자임 Q10과 같은 성분들이죠. 이 성분들은요, 연구 기간이 길고요, 인체 연구도 많고요, 안전성 데이터도 충분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꾸준히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분이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단지 연구 기간이 아직 짧거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가 더 축적되면 그 성분들도 약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코엔자임 Q10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성분도요,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약국의 기준은 좋다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선순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미 많이 연구되고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된 성분들이 있다면 그 성분들을 먼저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영양제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새로운 성분들이 막 등장하고요, 어떤 성분은 갑자기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유행보다 중요한 게 근거와 안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사들이 추천하는 영양제는 조금 덜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랫동안 연구된 검증된 성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가바 영양제를 고민하셨던 분처럼 약국에 수면 관련 상담을 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면 문제는요, 생각보다 원인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들기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신경이 예민해서 잠이 깊지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활 패턴이 깨져서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수면 문제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가 함께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요, 한 가지 성분만 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유형의 수면 문제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수면 상담을 할 때는요, 보통 이런 성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게 됩니다. 아시아간다, 테아닌, 홍경천, 마그네슘, 멜라토닌. 이 5가지는요,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 상담에서 비교적 많이 이야기되는 성분들입니다. 그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시아간다입니다. 아시아간다는요, 스트레스와 관련된 영양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는데요.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 잠들기 어렵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는 아시아간다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아닌입니다. 테아닌은 녹차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신경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완화, 스트레스 완화, 수면의 질 개선과 관련된 영양제로 많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시아간다와 테아닌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이 팜뉴트리션의 굿나잇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먹게 되면요, 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편안하게 잠드는 걸 도와주는 약이죠. 세 번째는 홍경천입니다. 홍경천 역시 스트레스 적응과 관련된 성분입니다. 특히 피로로 인한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와 함께 나타나는 수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긴장된 몸, 근육의 긴장, 예민한 신경,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수면의 질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눈밑 떨림이나 근육 경련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그네슘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영양제가 이러한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영양제죠. 워낙 다양한 영양제들이 많아서요,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혹시 마그네슘만 들어있는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있는지도 꼭 확인해보고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이죠. 수면 리듬과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시차 적응이라든지 수면 리듬의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멜라토닌은 나라별 규정이나 사용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품 선택 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저희 약국에서 많이 상담을 하는 수면 영양제 멜라토닌은 요거입니다. 더파르마 굿라이프. 식물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기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수면 문제는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성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상담을 통해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